저 나이에 저 스피드는 믿을 수 없다. 당연히 막을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인지 깨닫는 데에는 1초도 걸리지 않았다. 토트넘과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선제골을 성공시킬 당시 함께 경합했던 맨체스터 시티 공격수 제레미 도쿠가 경기 종료 후 손흥민을 상대한 후 내뱉은 코멘트인데요. 토트넘 캡틴 손흥민은 수많은 부상자로 초토화된 팀을 이끌고 최강팀 맨시티를 상대로 3대3 무승부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날 경기는 맨시티의 원정 경기였고 주전 선수가 대거 출전했던 맨시티에 비해 토트넘의 상황은 그야말로 처참했는데요. 현지 언론들도 이를 반영하듯 토트넘의 대패를 예상했지만 이 뻔한 결과는 손흥민의 선제골이 나오면서 예상이 뒤집어졌죠. 특히 손흥민이 터뜨린 선제골은 전문가들도 경악할 만큼 모든 요소들을 갖춘 완벽한 골이었는데요. 맨시티전에서 보여준 손흥민의 엄청난 맹활약 속에 어떤 비밀들이 숨어 있는지 올 시즌 손흥민이 맹활약하고 있는 이유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최강팀인 맨시티전을 앞둔 토트넘의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최근 만남에서는 맨시티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였고 손흥민 역시 맨시티 킬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다양한 작전과 전술을 구사하며 맨시티를 상대하고 싶어도 다수의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지며 선수 구성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맨시티를 상대로 대패하지만 않아도 다행이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죠. 토트넘은 가동할 수 있는 최선의 라인업으로 임했고 반면 맨시티는 100% 전력으로 라인업을 완성시켰는데요. 그럼에도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맨시티를 상대로 내려앉지 않고 맞불 작전을 놓겠다 라고 선전포고를 날렸죠. 그러나 선수 몇몇만 살펴봐도 토트넘과 맨시티의 라인업의 체급 차이가 확실히 느껴졌기 때문에 맞불 작전이 될까 하는 의문이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하필 주전들이 대거 빠진 이후 손흥민도 3경기 동안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면서 이번 경기만큼은 손흥민이 해결사가 돼주길 바랬죠. 경기가 시작되고 시작부터 차이는 확실히 느껴졌고 맨시티는 엄청난 압박으로 토트넘 선수들의 숨통을 조였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토트넘은 경기의 흐름을 바꿀 반전이 필요했고 전반, 초반 그 기회가 손흥민에게 찾아왔죠. 맨시티의 코너킥 상황에서 역습 상황을 맞이한 토트넘은 클루셉스키가 공을 잡고 전력 질주하던 손흥민에게 공을 넘겼는데요. 이때 손흥민은 폭발적인 스프린트를 통해 맨시티의 제레미 도쿠를 추월해버렸고 완벽한 피니시를 선보이며 선제골을 기록했죠. 그동안 손흥민이 맨시티를 상대하면서 자주 넣었던 역습 패턴과 뒷공간 침투로 또다시 펩 감독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것인데요. 특히 손흥민의 선제골 장면은 현지에서도 엄청난 화제를 이끌었습니다. 손흥민을 막기 위해 달려온 맨시티의 제레미 도쿠는 맨시티 내에서도 평균 속도 36km/h로 가장 빠른 스피드와 순간 가속도를 보유한 선수였는데요. 그런 선수를 상대로 손흥민이 스피드로 이겨내면서 골을 기록했기 때문이었죠. 특히 단순히 스피드 싸움에서 이긴 것이 아닌 빠른 속도와 순간적인 판단력까지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클루셉스키의 패스가 예상보다 더 길게 빠지게 됐는데 도쿠는 볼의 낙하 지점을 잘못 판단해 방향을 살짝 틀었지만 손흥민은 높은 집중력을 발휘해 정확하게 공의 낙하 지점을 파악하고 속도의 손실 없이 먼저 바깥쪽을 향해 뛰기 시작했죠. 사실 이렇게 안에서 바깥쪽으로 달리는 궤적을 바꾸면 뒤쪽 선수에게는 분명 속도면에서 손실이 올 수밖에 없었지만 손흥민은 정말 빠른 스피드로 공이 바운드 되는 순간 도쿠를 따라잡더니 노련함을 앞세워 엄청난 골을 만들어낸 것이죠.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손꼽히는 엄청난 스피드를 지닌 도쿠는 당연히 본인이 스피드에서 앞설 것으로 판단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경기 후 인터뷰에서 당연히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나의 오만함을 깨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영국 BBC 전문 패널들은 30살이 넘은 손흥민이 도쿠를 상대로 1대1 싸움에서 이겼다. 그의 나이를 고려한다면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분석했죠. 또한 이 득점은 진짜 손흥민의 개인 능력의 끝판을 보여주는 미친 골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처음으로 속도를 낸 구간은 이 지점부터였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스프린트는 페널티 박스를 나가기 전이었는데요. 이후 중앙선을 넘어 공을 잡고
반대 페널티 박스 안까지 달려 완벽한 피니시를 보이며 나온 골 장면이었기에 현지 전문가들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이 경기 후 영국 축구 전문 매체 풋몹의 기자 샘 맥과이어는 손흥민이 왜 세계 최고의 피니셔 중 한 명인지에 대해 기술하기도 했는데요. 보통 많은 득점을 터뜨리는 공격수들은 그만큼 많은 슈팅을 시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축구에서 90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손흥민의 파트너였던 케인과 맨시티 최고의 공격수 홀란드는 평균 4회의 슈팅을 기록하지만 2021년 이후 손흥민은 90분당 평균 슈팅은 2.45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손흥민은 다른 선수들에 비해 적은 슈팅을 기록하고도 리그에서 58골을 득점했고 득점왕까지 차지한 것이죠. 손흥민은 이번 여름 토트넘의 주장으로 선임됐고 에이스 해리 케인을 대신해 팀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며 토트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을 좀 더 중앙지향적인 역할로 기용하면서 14경기에서 9골을 득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을 중앙 공격수로 기용하는 이유는 뛰어난 피니셔이기 때문인데요. 손흥민의 슈팅맵을 확인해보면 손흥민이 얼마나 간결한 피니셔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슈팅맵을 살펴보면 손흥민은 언제나 구석을 노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듣기만 하면 간단할 것 같지만 공격수들이 유효 슈팅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는지를 알면 그렇게 말할 수 없죠. BBC 전문가들은 손흥민은 항상 위가 되었든 아래가 되었든 구석을 노린다. 다른 선수들 같았으면 이런 모습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 했겠지만 손흥민은 몇 년간 꾸준히 이런 모습을 유지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자신의 슈팅에 더 많은 노력을 쏟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손흥민의 슈팅에는 확실한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손흥민의 이러한 정교한 슈팅력은 지난 3시즌간 예상 득점 수치보다 17골을 뛰어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이것이 다른 선수들과는 다른 손흥민만의 유니크한 점이라 볼 수 있고 제한된 찬스에서도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면서 이 상황을 몇 년째 반복하고 있는 셈이죠. 맨시티전 선제골 장면에서도 손흥민은 엄청난 스프린트 이후에도 정교한 슈팅으로 맨시티의 에데르송 골키퍼를 뚫어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후반전에 나온 로셀소의 두 번째 골을 어시스트한 장면에서는 지능적인 움직임으로 공간을 만들어내며 이날 1골 1도움으로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 MOM으로 등극됐습니다. 특히 두 번째 골 어시스트 장면에서도 손흥민의 장점이 유감없이 발휘됐는데요. 손흥민의 장점은 연계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오는 공을 잡지 않고 정확히 원터치 패스로 연계한다는 점인데 동점골 장면에서 역시 자신에게 흘러오는 공을 곧바로 원터치 패스를 통해 로셀소에게 건네줬죠. 그런데 여기서 패스를 내어주고 끝난 것이 아닌 손흥민의 침투로 로셀소를 막고 있던 수비진을 오른쪽으로 유인했고 자연스럽게 로셀소에게 왼발로 슈팅할 수 있는 예쁜 공간이 열리게 된 것인데요. 결국 이것이 득점에 성공하며 동점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영국 스카이 스포츠 해설위원들은 원터치 패스뿐 아니라 상대 수비진을 유인하는 영리한 움직임은 확실히 위력적이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결과는 3대3으로 비기면서 비록 토트넘이 승리를 거두진 못했지만 리그 최강 맨시티를 상대로 빈약한 스쿼드로 이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만으로도 토트넘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성과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경기 막판 맨시티에게 찬스가 올 수 있었던 논란이 있었지만 경기는 그대로 종료가 됐고 토트넘이 맨시티 원정에서 기적처럼 무승부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뚝심은 현지에서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상대가 어떤 팀이든 상관없이 라인을 내리지 않고 자신만의 전술 색깔을 그대로 밀고 나가버린 그의 뚝심은 그가 왜 3달 연속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감독으로 선정되었는지 알 수 있었죠. 또한 선수들도 레벨 차이가 있음에도 본인들도 최강팀을 상대로 그것도 상대 원정에서 감독의 뜻을 따라 본인들도 이런 축구를 즐기며 잘 따라왔기에 사고를 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경기 히어로는 단연코 손흥민이었고 단순히 1골 1도움이라는 공격 지표보다도 주장으로서 끊임없이 전방 압박을 걸면서 동료들에게 파이팅을 불어넣어주며 팀 경기력 향상에 가장 큰 공헌을 세웠죠. 결국 맨시티는 14년 만에
3경기 무승부와 무승이라는 굴욕적인 기록을 갖게 됐고 토트넘은 그래도 4연패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며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1위 아스날과의 승점 차가 다소 벌어지게 됐지만 상위권과의 승점 차가 매우 좁기 때문에 히샬리송과 로메로 등 부상과 퇴장으로 결장했던 선수들이 한 명씩 복귀한다면 전력은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경기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 웨스트햄과의 금요일 새벽 경기, 그리고 이틀 쉰 후 다시 월요일 새벽에 강호 뉴캐슬과의 경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손흥민은 2경기 연속 골을 성공하며 리그 10호 골을 기록할 수 있을까요? 이번 맨시티를 상대로 얻은 자신감과 돌아오는 주전 선수들이 손흥민과 힘을 합쳐서 다시 리그 초반 돌풍을 이어나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